공부 되게 못했어요. 근데 작곡에 이제 소질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결국 지금 좀 성공을 했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고 친구인데 아무튼 최소한 만약에 그 친구는 좀 그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공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좀 없었다면 그 재능이 썩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 일 안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은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도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엄청난 발전을 이루지 못하되 자기가 무엇에 강점이 있는지 최소한 탐색은 마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 자기 탐색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운이 좋게도 내가 좋아하는 걸 금방 찾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런 운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누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도 단순히 배울 수 있는 국영수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순한 예체능,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업을 갖듯이 그 자신한테 맞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우연의 기회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권위자의 얘기가 나와서 저희 교수님도 그 게임계 권위자 아니십니까? 교수님이랑 토론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인턴십 과정 같은 데서 이제 같이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교수님은 연구를 하면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즐겁지 않으시대요. 저는 미식이 정말 좋은데, 교수님은 미식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리서칭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막 도파민이 많이 막 나오시는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열정을 갖고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의 평가 기준이 빡세고 막 다 정해져 있고 틀에 박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열정과 그 행위를 하면서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거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10대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가면은 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 대학 올 때 막 수업 들어가면은 막 진짜 맨날 토론만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수업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막 결혼과 가족 있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어디 가서는 이제 현옥님은 저 그거 아시죠? 연극과 뮤지컬. 예. 거기서 막 뮤지컬 네. 이런 것도 만들고, 대학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줄 알았거든요, 항상. 근데 막상 오게 되면은 가끔은 되게 재미없는 습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인가? 이게 대학 수업인가라고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대학 가서는 정말 많이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도 고등학교의 연장선상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학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사실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대학은. 근데 사실 이것도 시대의 착오적인 어떤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제 저희 학창 시절은 이제 10년 전인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 꽤나 오래 있었기도 하고 이제 거의 대학 수업의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대학은 무엇인가, 그게 뭐 수업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뭐 비슷한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뭐 이제 이런 대학에서의 교육과 이제 일반 수업이나 강의와 다른 또 다른 경험의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새로 바뀌는 시대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되게 가볍고 자유로운 주제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종님도 대학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아, 네. 저 일단 뭐 대학은 고등학생보다는 뭐 100배 낫다. 일단 네, 100배 낫다. 일단은 100배 낫다. 고등학교보다는 그래도 네, 대학의 고등학교. 가능성이 크다. 네. 내가 일단 고등학생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정말 그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기 나름의 그런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대학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잘 찾아 먹는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에게 대한 뭐 좀 욕심이 있고 열정 있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활동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 반면에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고 그래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4학년 되면은 취업 설명에 문자 엄청 날라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뭔가 좀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좀 그런 것을 좀 안내를 잘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대학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몰라서 하는 친구들이 일단 많아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뭐 학생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시킨 다음에 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연계해주는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 시스템이 있으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별로 그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일단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수업적인 측면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사실 그 학점에 대한 어느샌가부터 이제 학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나 그 좀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때 1학년 때까지는 사실 그 학점에 대한 그런 엄청 스트레스가 사실 이렇게 지금 새내기 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고 아무래도 이게 또 취업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런 이제 강박이 생겨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대학 자체에서 좀 혁신적으로 막 그런 전공 이제 최소 이수학점 같은 걸 좀 낮추고 좀 다양하게 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게끔 학사제도를 좀 개편하는 것도 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근데 대학 보면은 사실 요즘은 대학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한다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의 한계로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 규모 자체도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만한 어떤 스케일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안내의 그런 범위도 그에 맞게 축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가까운 측면에서는 안내 시스템,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코칭이라기보다는 멘토를 해주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파악해서 어떻게 살려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대학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대학 강의나 어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이어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은 결국에는 학생도 있고 교원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은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어떤 논문 결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가 꼭 학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도 충분히 더 창조적일 수 있고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그냥 건너 들은 건데 일정한 개수의 논문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원들에게.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그렇게 좀 팍팍 밀어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없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라는 그 근본적인 창조성에 있어서는 대학교 그 시스템 자체에서 뭐 환경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밀어주는, 요즘에는 교수분들도 수업을 잠시 안식년제도 연구년도 있고. 네. 그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논문 개수를 일정 부분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 이제 대학 시스템 자체가 논문을 개수 몇 편의 논문 이런 식으로 찍어내듯이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잣대나 기준이 있으면 창조력은 당연히 마비될 수밖에 없죠. 어떤 기한이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창조라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막 실패가 반복되는 일이고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이나 기다려줌이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분위기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양적 지표, 어떤 논문 게재의 양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교원들의 역량들의 가능성을 많이 해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영상에서도 뭐 G러닝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G러닝 사업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필요한 연구거든요.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실제로 성과는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야 되는 활동인데 이 G러닝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적용을 하고 많은 오랜 기간이 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G러닝 수업이 중앙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몇 년 진행하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끊었어요. 네. 이게 단기간에 어쨌든 단기간의 성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G러닝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취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개발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개선을 하고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우리 피부로 와닿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단기간의 논문 게재나 아니면은 단기 성과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장기적인 연구들이 전부 다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장기 고용을 잘 하고 있는 국가이고 왜냐면 연구자들이 그런 어떤 고용 불안에서 이제 연구 자체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어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타쿠 문화를 굉장히 용인한다고 해요. 남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용인해주고 격려해주는 편인데 그리고 창조는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이거나 천편일률적이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공교육도 어쨌든 국민을 하나 일반 보통으로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한 이렇게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들인데 이렇게 되면 모범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모범생이랑 창조랑은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모범생은 규칙과 어떤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창조는 항상 이 규율이나 규칙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항상 창조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렇게 항상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조차도 학생한테는 학점이다. 어떤 강의 질도 그렇고 또 교원한테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창조만 외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두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이런 제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씩 정도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4학년뿐만이 아니라 각 학년에 걸쳐서 좀 이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안내 시스템이 만들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이 자기의 욕구나 기회를 더 네. 포착하기 좋도록 이런 네. 시스템을 오히려 강의를 몇 개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네.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네. 많이 만들어주자. 네. 저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커리큘럼을 짜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이 될 때까지 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따라가기 바빴어요. 주위 사람들을. 그냥 그런 것처럼 저는 막 결국 가이드라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런이인가요? 네, 지원이 포함한 저는 대학의 좋은 점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매일 같은 사람들을 3년 동안 봤지만 대학교는 매 학기, 매 수업, 매일매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저희도 5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거고 각자 배울 점이 다 있잖아요. 오늘 토론을 나누면서도 제가 되게 놀랐던 생각도 많았고 그런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지만 뭔가 저희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점이 있듯이 저는 1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양한 경험은 창조의 바탕이다. 네, 저도 두 번째. 종섭토로진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 지금 저희 학교 인재계획만 봐도 자격증 준비하고 자소서 쓰는 방법 첨삭하고 자소서 잘 쓰는 법, 면접 잘 보는 법 다 결국 취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돼서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라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붕뜬 개념에 좀 맞추어서 조금 비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좀 체험학습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경험 쌓는 걸 어플 만드는 수업 컨텐츠 만드는 수업 저 말씀하신 그죠. 어플 만드는 수업, 컨텐츠 만드는 수업 뭐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아니면 실무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데이터 분석해서 뭐 어떠한 결과까지 낸다 이런 거를 한다면 굳이 대외 활동 찾아다니지 않고 굳이 다른 자격증 없어도 그 경험 하나만으로 자소서는 당연히 풍부해질 것이고 기업에서도 이 대학에서 이런 과정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대학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고 결국 약간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체험을 체험이 좀 되지 않나 생각해요. 뭔가 중요하신 저는 뭐 대학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대학 탓만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한테 요구하는 논문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이 평가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 대학도 평가하는 뭐 QS라든가 이제 계약 평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대학이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이런 요구를 중단해라 라고 혹은 교수들한테 뭐 개수보다는 질로 뭐 논문을 만들어 라고 한 요구가 조금은 지금 현재에서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형 인재라는 게 좀 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대학은 어쨌거나 각자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이렇게 쉽게 구분했던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이 전문 분야가 대학에 오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혁명 붙이면서 이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의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키가 통합형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과, 이과, 그러니까 인문학 그리고 이공계열 이 좀 융합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인재는 이공계 계열 학생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근데 모두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아마 대학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 정원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통합형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대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학생도 그리고 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원들도 왜냐면 지금의 전문대학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미국 대학 치고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도 어떤 다양성과 어떤 다층적인 학문을 습득하기보다는 어떤 전공 하나에 매여 있어서 되게 교수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균질화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통합형 인재가 되려면은 대학의 커리큘럼도 그렇고 교원의 역할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학생에 대한 지원도 어떤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개편돼야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의견 다 나눠보았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 간단하게 재밌는 소재로 하나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뭐 있으신가요, 스케줄? 내일 도서관에서 책을 좀 보려고. 그렇다면은 당장 내일 내가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는가? 저 이거 항상 매일 아침 생각하는 건데 네. 모닝콜이 포함된 외출 세팅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눈을 딱 뜨고 그럼 찡해서 머리 감겨주고 양치해주고 그걸 미쳐. 양치해주고 세안해주고 화장품 발라주고 옷 그 전에 세팅해둔 거 딱 입혀주고 그냥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저 그 개발하는 거 그 하나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 개판이더라고요. 다 매겨주고 다 흘리고 아직까지 기술이 아직 한계가 많다. 이렇게 생산성이 조금 모자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급 씨는 내일 뭐 하시나요? 저는 그 내일이라기보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한 게 있는데 제가 옷을 이제 쇼핑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바지도 사고 싶고 반팔도 더 사고 싶었는데 이제 바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강현실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 그 바지 사이즈대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그게 저도 사고 싶습니다. 몇몇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알기로 무슨 뭐 얼굴을 넣어서 뭐 체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있는 걸로 아는데 리얼하게 제가 증강현실로 직접 입은 걸 볼 수 있고 뭐 좋네요. 언젠가는 그 착용감까지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생각에는 패션 회사들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그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이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약간 유희왕에서 네. 이제 몬스터들이 홀로그램화된 느낌.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죠. 지인 씨는 내일 뭐 하시고? 저는 이거 제 사업 아이템 하나 사서 그걸 영업 비밀인가요? 네, 영업 비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칩 같은 그러니까 뭐 시계가 든 칩이 있든 그 칩이 이게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밥을 먹을 때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아. 내가 해서서 적합한 메뉴를 추천한다든지 재료를 추천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 맛과 최대한 비슷한 기반으로 닭가슴살을 좋아한다. 근데 샐러드는 싫어한다. 그럼 닭가슴살로 만든 치킨 텐더를 드세요 오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메뉴 고민도 덜고 귀찮게 뭐 이거 먹지 저거 먹지 이거 할 일도 없고 영상도 더 챙기고 좋은 그런 걸 제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자를 면접으로 뽑아가지고 뭐 식품 회사들은 이제 그런 식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김현 씨는 뭐 저도 사실 비슷한 걸 생각을 했는데 진짜예요? 여기서 선택을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A와 B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보군 A와 B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본 다음에 그 제품의 특성을 다 비교해서 후보군 A와 B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기기가 해줬으면. 그래서 최종 결정. 내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네. 정보들을 네, 손쉽게 네. 모아줘서 내가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더 한계가 많이 모든 쇼핑몰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연필을 사고 싶어도 모든 연필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거기서 기기가 해주고 이제 좀 지금 좋은 ABC를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도록. 약간 필터. 추려주는 필터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조합해보면 형식지는 AI랑 로봇이 담당해주고 그외에는 최종의 의사결정 그리고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이 다 내재화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저한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너무 의미 있는 토론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 리스크 테이킹 이어서 좋은 경험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신상 정보나 이제 외모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들 괜찮으시죠? 동의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 씨도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토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